그럼 내가 내일 할래. 내일 쇼쇼. 나 소설이 잘 알아. 그래? 내 이름은 그럼 내일은 소원이가 한번 해보자. 내 이름은 쇼. 오늘의 특징은 아빠야. 뭐가? 아빠. 뭐가 아빠야? 너 아빠한테 막 아니야, 유튜브 찍는 아빠 사람이야. 놀린 거야? 아니 장난 친구들 장난 유튜브에 친구야? 나오라고. 그래. 누구 보시오? 아빠. 왕들 조용해야. 아빠 씻어서 또 씻었어. 토요일 되면? 토요일이 되면 어. 새로운 단어 하는 거 아니야? 맞아. 화요일에. 맞아. 근데 아빠 단어는 원래 오늘부터도 해야 되는데 스토리야지. 토요일 일요일은 스토리. 아빠 나 내일 되면 좋아. 왜냐면 그거 두더지 게임이니까. 그렇구나. 어. 둘째 날이 두더지 게임이구나. 어. 아빠 절자. 잠깐만. 땅 안 되나? 글자가 보여주니까. 리드 리드. 리드. 리드 베드. 이거 베드. 리드 베드. 배드는 뭔데? 네, 쉬운데. 버딘가? 새? 버드. 새. 아니 그거 말고 아빠 이름 아빠가 보여줘. 데드. 데드. 베드. 응. 베드인 줄 알아? 데드. 데드. 응. 데드. 데드. Why? 와이. Why? 왜? I love you. Me too. 나도. 나도 투. 찾았어. 아빠 읽을게. 절자. 땅의 여신 데메테르. 누가 나올까? 데메테르.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땅의 여신이에요. 땅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어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어요. 하데스. 제우스의 형제이며 저승의 왕이에요. 땅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데려가 부인으로 삼아요. 페르세포네. 제우스와 데메테르의 딸로 하데스에게 잡혀가 하데스의 부인이 되어요. 제우스의 제안으로 땅과 저승을 드나들며 살아요.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아프로디테.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아름다움의 여신이에요. 모두에게 사랑받게 하는 마법의 허리띠를 가지고 있어요. 에로스.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며 사랑의 신이에요. 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화살로 종종 장난을 쳐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데메테르. 데메테르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땅의 여신이에요. 가족관계. 제우스의 누이, 페르세포네 플루토스의 어머니. 신의 영역. 땅의 여신, 풍요의 여신, 곡물의 여신. 이름의 유래. 땅의 어머니. 로마 신화의 이름. 케레스. 상징물. 보리와 밀 이삭, 횃불, 수선화, 양귀비. 데메테르는 땅의 여신이에요. 땅을 비옥하게 하여 곡물들이 잘 자라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데메테르가 제의를 하지 않아 땅이 메마르고 곡식이 자라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가 사라졌을 때였어요. 페르세포네가 왜 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하루는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모처럼 땅 위로 올라온 저승의 왕 하데스를 보게 되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아들인 에로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난 우리를 업신여기는 땅의 여신 데메테르를 늘 혼내주고 싶었단다. 저기 하데스에게 화살을 쏘아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를 맺어주어라.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말대로 하데스에게 화살을 쏘았어요. 에로스의 화살을 맞으면 처음 보는 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데스는 꽃을 꺾고 있는 페르세포네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하데스는 다짜고짜 페르세포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오, 페르세포네, 나와 결혼해 주시오. 페르세포네는 난데없는 하데스의 청혼을 거절하며 달아났어요. 며칠 뒤 페르세포네는 꽃밭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쩍 갈라지더니 하데스가 검은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하데스는 순식간에 페르세포네를 전차에 태우고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데메테르는 뒤늦게 페르세포네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데메테르는 횃불을 들고 딸을 애타게 찾아다녔어요.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잠도 자지 않고 말이에요.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무도 데메테르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데스가 두려워서 차마 입을 열 수 없었거든요. 내 딸이 땅에서 사라졌는데 아무도 나에게 자초지종을 알려주지 않아. 그날 이후 데메테르는 땅을 저주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땅은 메말라 쩍쩍 갈라졌고 풀과 나무, 곡물들은 타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땅은 황무지가 되었어요. 보다 못한 셈의 님프가 용기를 내어 데메테르에게 말했어요. 제가 강의 님프일 때 잠깐 저승을 흐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데스의 신부가 된 베르세포네를 보았어요. 데메테르는 그 길로 제우스를 찾아갔어요. 제우스여, 하데스가 데려간 내 딸을 찾아주세요. 데메테르는 목을 놓아 울었어요.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저승으로 보내 하데스에게 뜻을 전했어요. 페르세포네를 데메테르에게 돌려보내시오.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저승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데스가 건넨 석류를 먹었거든요. 저승의 음식을 먹은 이는 저승을 떠날 수 없었어요. 페르세포네를 보내기 싫었던 하데스가 술을 쓴 거였어요. 데메테르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페르세포네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어요. 땅은 점점 메말라갔고 땅 위의 생명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사라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하데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페르세포네를 절대 땅 위로 돌려보낼 수 없소. 데메테르와 하데스 모두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니 제우스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를 어쩐단 말인가. 며칠을 고민하던 제우스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페르세포네가 저승과 땅 위를 오가며 사는 것이었어요. 페르세포네는 이를 거둘 때가 되면 저승에서 하데스와 함께 살고 밀을 뿌릴 때가 되면 땅 위에서 데메테르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다행히 데메테르와 하데스 모두 제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페르세포네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땅 위로 올라가 새로운 생명을 틔우고 다시 씨앗이 되어 땅 속에 묻히기를 되풀이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름 탓이었을까요? 페르세포네는 영원히 씨앗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페르세포네는 밀을 뿌리는 시기가 되면 땅 위로 올라와 어머니 데메테르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밀을 거둘 시기가 되면 저승으로 내려가 남편 하데스와 살았어요.
페르세포네가 저승에 있는 동안 데메테르는 슬픔에 빠져 땅을 돌보지 않았지만 페르세포네가 땅 위로 돌아오면 기쁨에 넘쳐 땅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데메테르는 땅의 여신이에요. 땅의 여신 데메테르는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였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보리와 밀 같은 곡물을 잘 자라게 하는 여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데메테르를 잘 섬겼어요. 재물의 신 플루토스는 데메테르의 아들이에요. 플루토스는 데메테르와 인간인 이아시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아시온은 여신을 사랑한 죄로 제우스의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해요. 플루토스는 곡물의 수확을 맡아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재물의 신이 되었어요. 예술 작품에서는 풍요의 뿔을 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농업의 신 트립톨레모스는 데메테르에게 농사짓는 법을 배웠어요. 트립톨레모스는 엘레우시스에 사는 켈레우스 왕의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켈레우스 왕의 아내 메테네이라는 길가에 힘없이 앉아있는 노파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가 잘 대접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노파는 페르세포네를 찾아 돌아다니던 데메테르였어요. 데메테르는 고마움의 뜻으로 그 집의 아들 트립톨레무스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했으나 메테네이라가 오해하여 말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대신 데메테르는 트립톨레무스에게 곡물의 씨앗을 주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트립톨레무스는 곡물의 씨앗과 농사짓는 법을 인간들에게 퍼뜨렸고 훗날 농업의 신으로 받들어졌어요. 페르세포네 이야기는 우화예요. 페르세포네는 곡물의 씨앗을 의미해요. 씨앗이 땅속에 묻혔다가 땅 위로 싹을 틔우는 과정을 페르세포네가 저승과 땅을 오가며 사는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지요. 즉, 페르세포네 이야기는 씨앗을 의인화한 우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엘레우시스는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성지예요. 그리스 아테네 북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기원전 7세기까지는 하나의 독립된 나라였으나 아테네와 합쳐졌다고 해요. 땅의 여신 데메테르와 그의 딸 페르세포네의 성지로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친 축제에는 그리스 전체에서 신자들이 모였어요. 데메테르 신전과 비밀 의식을 하던 텔레스테리온 외에도 훌륭한 여러 건축물이 있었어요. 전쟁의 여신 아테나. 누가 나올까? 아테나.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이에요. 전쟁보다 평화를 바라며 인간을 보호하는 전쟁에서는 끝까지 싸워요.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포세이돈.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바다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버금가는 힘을 지닌 제우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아라크네. 배를 잘 짜기로 소문난 아가씨예요. 솜씨를 뽐내며 아테나에게 도전했다가 미움을 사서 거미로 변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아테나. 아테나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전쟁의 여신이에요. 가족관계, 제우스의 딸, 신의 영역,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 직물의 여신, 로마 신화의 이름, 미네르바, 맞섰던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신 아레스, 도와주었던 영웅 페르세우스, 벨레로폰, 헤라클레스, 오디세우스, 상징물 올빼미, 뱀, 올리브나무, 투구와 갑옷, 창과 아이기스, 방패. 전쟁의 여신이자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어요.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었지만 평화를 바랐어요. 남을 해치는 무자비한 전쟁을 무척 싫어하여 사람들을 보호하는 전쟁에만 도움을 주었어요. 아테나는 태어나자마자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에 갔어요. 그곳은 신들이 특별한 맹세를 할 때 찾는 곳이었어요. 스틱스 강에서 한 맹세는 어떤 신이라도 어길 수 없었어요. 아테나는 스틱스 강에서 몸을 씻은 다음 맹세했어요. 나는 영원히 처녀로 살 것이다. 아테나는 아티카라는 도시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런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아티카를 탐냈어요. 신들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물을 준 이에게 아티카를 주기로 했어요. 포세이돈은 말을, 아테나는 올리브나무를 선물로 주었어요. 신들은 올리브나무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여겼고 아테나에게 아티카를 주었어요. 아테나는 아티카를 자기 이름을 딴 아테네로 바꾸고 소중하게 돌보았어요. 지혜의 여신답게 아테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물고기를 잡는 법, 바느질하는 법과 배를 짜는 법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알려주었어요. 또한 아테나는 커다란 배를 만드는 법과 바퀴가 달린 전차를 만드는 법도 알려주었어요. 그리하여 아테네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을 했어요. 훗날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나를 위해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 고마움을 전했어요. 아테네에 적이 쳐들어오면 아테나는 도시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힘껏 싸웠어요. 아테나가 제우스에게 받은 방패인 아이기스를 흔들 때마다 엄청난 폭풍이 일었어요. 그래서 모두 아이기스만 보아도 벌벌 떨며 달아났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나 덕분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아끼고 자비를 베푸는 아테나였지만 화가 나면 무척 무서웠어요. 그런 아테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아라크네라는 아가씨였어요. 아라크네는 배를 아주 잘 짰어요. 사람들은 아라크네의 배 짜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아라크네의 배 짜는 솜씨는 아테나 여신에게 배운 걸 거야. 아라크네는 사람들의 칭찬에 한껏 우쭐해졌어요. 아테나 여신과 배 짜는 솜씨를 한번 겨루어 보고 싶어요. 만약 내가 진다면 어떤 벌이라도 받겠어요. 이 소문은 아테나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감히 나에게 도전하겠다고? 아라크네를 타일러야겠군. 아테나는 할머니로 변장하여 아라크네를 찾아갔어요. 아라크네, 신에게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돼. 그러니 아테나 여신에게 가서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빌어. 하지만 아라크네는 아테나에게 쏘아붙였어요.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신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자비로운 아테나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아라크네에게 말했어요. 아라크네, 네가 바라는 대로 한번 겨루어 보자. 아테나와 아라크네의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둘은 배틀에 앉아 열심히 배를 짰어요.
아테나는 올림포스 신들의 늠름한 모습과 신에게 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에 새겼어요. 아라크네는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에게 안겨있는 모습을 배에 새겨 신을 조롱했어요.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훌륭했거든요. 하지만 신을 업신 여기는 아라크네의 오만한 태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아테나는 배틀의 북으로 아라크네가 짠 배를 내리쳐 쭉 찢어버렸어요. 아라크네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맸지요. 아테나는 아라크네를 불쌍히 여기며 말했어요. 아라크네, 거미가 되어 영원히 매달려 있거라. 그 뒤 거미로 변한 아라크네는 몸에서 실을 뽑아서 영원히 그 실에 매달려 있게 되었어요.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에요.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었지만 전쟁보다 평화를 더 바랐으며 의로운 전쟁에만 도움을 주었어요. 무조건 이기는 것만 좋아하는 잔인한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맞서 인간들을 도와주었어요.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어요. 아테나의 아버지는 제우스이고 어머니는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인 바다의 여신 메티스예요. 메티스는 지혜로운 여신이었어요. 메티스가 낳은 딸이 제우스와 같은 힘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가이아의 예언을 들은 제우스는 아기를 가진 메티스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아기는 제우스의 몸속에서 계속 자라났고 다 자란 아기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어요. 아테나는 어머니 메티스의 지혜를 물려받아 지혜의 여신이 되었어요. 아테나의 방패 아이기스는 원래 제우스의 것이었어요. 아테나가 들고 다니는 방패 아이기스는 원래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에게 만들어준 것인데 제우스가 아테나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아이기스는 제우스의 벼락도 막아낼 만큼 튼튼했으며 흔들면 천둥 벼락이 치고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훗날 아테나는 페르세우스가 선물한 메두사의 머리를 아이기스 중앙에 달았어요. 아테나는 많은 영웅들을 도와주었어요. 아테나는 페르세우스, 벨레로폰, 헤라클레스, 오디세우스 등 여러 영웅들의 모험을 도왔어요. 메두사의 머리를 베러 가는 페르세우스에게는 방패를 주며 메두사를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벨레로폰에게는 황금 굴레를 전하며 페가수스가 있는 셈을 알려주었어요. 헤라클레스가 테베를 위해 전쟁에 참전했을 때에는 함께 싸워주었고 또 저승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일을 해야 했을 때에는 저승에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또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도와주었으며 고난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를 위한 신전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를 지켜주는 아테네에게 파르테논 신전을 바쳐 고마움을 전했어요. 파르테논 신전에는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금과 상아로 만든 높이 12m에 달하는 아테나 동상이 있었어요. 그리스 신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가 첫 번째로 정한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마크로도 쓰이게 되었어요. 아테나를 상징하는 새는 올빼미예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아테나를 글라우코피스, 즉 올빼미 눈의 신이라고 했어요. 어둠을 꿰뚫는 올빼미의 빛나는 눈은 무엇이든 꿰뚫어보는 지혜를 뜻해요.
그래서 올빼미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상징하는 새가 되었어요. 전쟁의 신 아레스. 누가 나올까? 아레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만 중요히 여기고 무척 잔인해요. 아테나.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지혜의 여신이자 바다의 여신이에요. 전쟁보다 평화를 바라며 인간을 보호하는 전쟁에서는 끝까지 싸워요. 서인아 자야 돼. 싫은데. 저기 가서 눈 감고 들어. 자야 돼. 자야 돼.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포세이돈.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바다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버금가는 힘을 지닌 제우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할리로티오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로 아레스의 딸 알키페를 함부로 대했다가 아레스에게 죽임을 당해요. 알키페. 아레스의 딸이에요. 할리로티오스가 함부로 끌고 가자 아레스가 구해주어요. 소인이 자야 돼. 키워드로 알아보는 아레스. 아레스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전쟁의 신이에요. 가족관계.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 알키페, 데이모스와 포보스의 아버지. 신의 영역, 전쟁의 신, 폭력의 신. 이름의 유래, 싸움. 로마 신화의 이름, 마르스. 사이가 나빴던 신, 전쟁의 여신 아테나.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상징물, 횃불, 개, 독수리, 검, 창, 방패.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전쟁의 신인 아레스는 잔인하고 난폭했으며 폭력과 싸움을 무척 좋아했어요. 또한 아레스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정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우스는 아레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레스는 언제나 쌍둥이 아들 포부스와 데이모스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적들이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아레스 말고도 전쟁의 신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예요. 아레스와 아테나는 둘 다 전쟁의 신이었지만 달랐어요. 아레스는 늘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아테나는 전쟁보다 평화를 바랐어요. 그러니 둘은 사이가 썩 좋지 않았고 맞붙어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서였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아레스는 신이 났어요. 그는 트로이군 편에 서서 그리스군에게 창을 던져댔어요. 그리스군은 아레스의 창을 맞고 맥없이 쓰러졌어요. 하하, 승리는 내 거야. 아레스는 무자비하게 그리스군을 죽이며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때였어요. 그리스군을 돕기 위해 아테나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리스군 쪽으로 승리의 기운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힘으로 싸우는 아레스는 지혜로 싸우는 아테나를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 뒤로도 아레스와 아테나는 전쟁터에서 종종 맞붙었지만 승리의 여신 니케는 늘 아테나 편이었어요. 니케는 날개를 활짝 펴며 아테나의 승리를 기뻐해 주었어요. 정의의 여신, 정의로운 전쟁의 여신 아테나여, 승리는 그대의 것이오. 잔인한 아레스지만 딸 알키페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어요.
어느 날 알키페는 목이 말라 가까운 샘으로 갔어요. 그 샘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인 할리로티오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할리로티오스는 알키페를 보고 한눈에 반해 사랑을 고백하며 알키페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레스는 몹시 화가 났어요. 내 딸을 강제로 끌고 가서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아레스는 창을 던져 할리로티오스를 죽이고 알키페를 구해냈어요. 할리로티우스가 죽자 포세이돈은 큰 슬픔에 빠져 제우스를 찾아갔어요. 제우스여, 내 아들을 죽인 아레스를 벌해주소서. 제우스는 포세이돈의 간곡한 부탁에 신들을 불러 모았어요. 신들이 모두 모이자 재판이 열렸어요. 아레스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신들이 많았어요. 아레스는 너무 잔인해요. 가만두어서는 안 돼요. 싸움을 좋아하는 아레스를 누군가는 말려야 해요. 하지만 아레스를 편드는 신들도 있었어요. 아레스가 할리로티우스를 죽인 것은 딸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맞아요. 할리로티우스가 먼저 아레스의 딸을 괴롭혔잖아요. 아레스에게 벌을 내리자는 신들과 아레스의 편을 드는 신들이 팽팽히 맞섰어요. 한참을 옥신각신한 뒤 마침내 신들의 뜻이 정해졌어요. 제우스가 입을 열었어요. 아레스는 죄가 없다. 아, 이럴 수가. 포세이돈은 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신들이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레스의 죄를 물은 이 재판이 바로 최초의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기념하기 위해 할리로티오스의 샘물 옆 언덕을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불렀어요. 그 뒤로 아레스의 언덕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재판이 많이 열렸으며 고대 아테네의 정치 회의가 열리기도 했어요.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에요.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전쟁의 신으로서 전쟁의 여신 아테네와 비교되었어요. 아테나는 지혜로 무장한 의로운 전쟁의 여신이었지만 아레스는 힘으로 무장한 잔인한 전쟁의 신이었어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망신을 당했어요. 아레스는 헤파이스토스의 부인인 아프로디테와 사랑에 빠져 헤파이스토스 몰래 만나곤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헤파이스토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로 아프로디테를 만나고 있던 아레스를 붙잡았어요. 헤파이스토스는 모든 신들을 불러 그물에 갇힌 아레스를 구경시켜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아레스는 로마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아레스는 언제나 그리스가 아닌 다른 민족 편에 서서 싸웠어요.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이 났을 때도 아레스는 트로이군 편에 서서 그리스군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아레스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반면 로마 신화에서의 아레스, 즉 마르스는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신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아레스는 싸움을 잘하지 못했어요. 아레스는 덩치가 무척 컸지만 싸움에는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져서 다치거나 도망친 적이 종종 있었어요. 거인 알로아다의 형제가 신들에게 도전하자 아레스가 나서서 그들과 싸웠는데 알로아다의 형제들에게 잡혀서 13개월 동안 항아리에 갇혀 있었어요. 또 헤라클레스가 아레스의 아들 키크노스를 죽이자 아레스는 헤라클레스를 공격했는데 도리어 헤라클레스의 창에 다리를 찔려 올림포스로 도망쳤어요. 트로이 전쟁에서도 아레스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은
디오메데스가 던진 창에 아랫배를 맞고 비명을 지르며 올림포스로 도망쳤어요. 아레스의 재판은 최초의 살인사건 재판이에요. 아레스가 할리로티오스를 죽인 것은 할리로티오스가 아레스의 딸 알키페를 함부로 끌고 갔기 때문이었어요. 할리로티오스의 아버지 포세이돈이 아레스를 고발하여 재판이 열렸는데 이것이 최초의 살인사건 재판이라고 해요. 포세이돈과 아레스를 제외한 올림포스 12신이 투표로 죄를 가리기로 했는데 이 투표에서 여신들 모두 아레스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레스는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아레스의 재판이 열린 곳은 아레스가 할리로티오스를 죽인 곳이었어요. 그곳을 아레스의 언덕, 즉 아레오파고스라고 불렀어요. 화성의 영어 이름은 아레스, 아레스의 로마 신화 이름인 마르스예요. 화성은 태양에서부터 네 번째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이에요.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많은 우주선이 화성을 탐사하러 갔어요. 그 결과 화성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화성 연구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화성은 붉은 빛을 띠고 있어 예로부터 전쟁이나 재앙과 연관지어 생각했어요. 화성에는 두 개의 위성이 있는데 포보스와 데이모스예요.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아레스가 전쟁터에 늘 데리고 다니던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이에요.